남들 하는 거 다 해야죠. 저는 그 짧은 한 문장에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 업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비스의 자빌리크입니다. 자, 지금 투잡을 하고 계신 혹은 투잡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제가 집어드릴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롱런 하려면 할 거를 최대한 하면서 해야 한다.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대표님한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대표님인데 전화를 해서 용건을 얘기를 하고 대표님 근데 지금 어디세요? 뭐 하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금 산소에서 술 따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분이 엄청 바쁘시거든요. 엄청 바쁘고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걸로 아는데 퇴근도 잘 안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 그 지방의 어디 시골에 가족 행사까지 가서 산소에 술 따르는 사실 우리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잘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거 안 가도 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남들 하는 거 다 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한 문장에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뭐 사업, 브랜딩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 왔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맞는데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남들이 하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맞는데 저는 이게 일부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굳이 산소에 술을 따르러 가는 거고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듣고 바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앞에 얘기한 그런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다른 일에 대해서 초기에는 물리적 시간을 투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 때려 박아야 돼. 근데 그 이후에는 시간을 때려 박는 걸로 저는 승부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잠줄이는 거. 그러니까 잠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2, 3개월 정도 뭐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면은 줄일 수 있어. 근데 6개월, 1년, 뭐 2년 계속 잠을 줄이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업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하루 일과로 장기적인 일정 세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적용 사례를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적당하게 포기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서 하는 그런 전체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사, 뭐 술자리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행사 같으면 가는데 저의 뭐라고 해야 돼? 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거기서 대부분 일찍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임이 6시에 시작이야. 그러면은 6시, 6시 반쯤에 가서 한 8시쯤에 나와요. 다 같이 하는 모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조금씩 회색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냥 거기 즐기러 간 거면 사실 뭐 밤새고 뭐 첫차 타도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그 모임에서 뭔가를 얻으러 갔다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뭔가 이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면 8시 이후부터는 그냥 완전 침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다 같이 하는 모임에 오래 앉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끝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건 좀 여러분께서 반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잘 안 가요. 결혼식장을 잘 가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너무 내 삶이 치열한데 너무 이런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순간에 휴대폰을 한번 싹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경조사가 생기면 주저없이 달려갈 사람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아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얘는 뭐 나한테 이런 청첩장을 보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결혼식만 가고 대신 갔을 때 축의금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장을 안 가는 대신 그리고 장례식장은 잘 가요. 장례식장은 제가 알게 된 지 일주일 된 사람도 갑니다. 이런 뭐 저만의 좀 룰이 있어요. 그렇게 룰을 정해서 주말에 결혼식장을 불려다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연말에 연애 정말 손에 꼽는 정도. 자, 마지막 또 저 하나의 남들이 하는 걸 적당히 하는 팁은 저는 약속을 30분 단위로 끊어요. 보통 심하면 15분까지도 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8시부터 19시 45분까지 이런 식으로. 네.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서부터 가장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대화를 시작해서 만난 시간이 지속될수록 뒤로 갈수록 어떤 대화의 밀도나 신선함 이런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약속 시간을 2시간을 잘 안 넘기고 시간이 모자라면 1시간짜리 약속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1시간 하면 최근 근황이랑 궁금한 거 거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반부터 2시간 약간 사담이 항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월 차선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초기에는 당연히 압도적인 시간 투여가 필요하지만 저는 그거는 길어야 6개월, 진짜 길면 1년, 진짜 길어야 2년인데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버티긴 정말 힘들어요. 1년만 해도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남들이 하는 걸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잘 해나가는 삶을 함께 영위해야 롱런할 수 있고 진짜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